5분 뚝딱 철학의 김필령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되면 괴델의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구독자 1000명이 이렇게 빨리 될 줄도 몰랐고 또 괴델의 신존재 증명 조금만 공부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영상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할까 했는데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만들긴 해야겠고, 그래서 인터넷에 한참 뒤지다 보니까 괴델의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어느 분이 블로그에다 글을 아주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래 링크해 놓았는데요. 오늘은 이 글을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5분 뚝딱 철학의 컨셉은 영상을 가급적 쉽고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영상은 아무리 쉽게 만들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했어요. 기호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그래도 최대한 말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요. 뭐 이런 것도 있네 라고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암 걸려요. 보시다가 힘드시면 뒤에 21분 지점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기호 없이 말로 최종 정리한 부분이니까요. 그냥 말로 괴델의 신존재 증명이 어떤 건지 그냥 맛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시작하시죠. 괴델의 신존재 증명이 이건데요. 짜증이 확 밀려오죠. 내키지 않으시면 바로 끄셔도 되고요. 그래도 한번 보시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말로 풀어볼게요. 괴델의 신존재 증명은 5개의 공리, 3개의 정의, 4개의 정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마지막 정리 4가 결론이에요. 이 결론의 의미는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다음 공리, 정의,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죠. 공리는 증명 없이 옳다고 받아들이기로 한 기본 명제를 말해요. 정의는 기호에 대한 약속이고요. 정리는 공리와 정의로부터 따라 나오는 명제예요. 그래서 정리는 증명이 필요해요. 이제 기호들을 좀 보죠. 이것을 각각 파이, 사이라고 읽는데요. 특정 개념들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대문자는 수로를 나타내는 기호인데요. 여기서 P는 positive property, 즉 무엇은 긍정적인 성질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P파이는 긍정적인 성질이다 라는 말이고요. P사인은 긍정적인 성질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박스는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박스 P파이 하면 필연적으로 파이는 긍정적인 성질이다 라는 말이고요. 박스 P사이 하면 필연적으로 사이는 긍정적인 성질이다 라는 말이에요. 다이아몬드는 무엇은 우연히 참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결국 참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P파이 하면 파이는 긍정적인 성질일 수 있다 라는 말이고요. 다이아몬드 P사이 하면 사이는 긍정적인 성질일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것은 필연적으로 참이고 어떤 것은 우연히 참인가요? 어떤 것이 거짓일 수 없을 때 그것을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해요. 예컨대 A는 A다 라는 명제는 거짓일 수 없죠. 이러한 명제는 필연적으로 참인 명제예요. 하지만 고양이가 양탄자 위에 앉을 수 있다 는 명제는 거짓일 수 있죠. 고양이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이러한 명제는 우연히 참인 명제예요. 이것을 보편양화사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은 무엇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존재양화사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존재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라는 기호고요. A 그리고 B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조건문 기호인데요. A 화살표 B 하면 A이면 B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쌍조건문인데요. A 쌍조건문 B 하면 A이면 B이다 그리고 B이면 A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요. A의 정의가 곧 B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쌍조건문이 나오면 아, 이것이 어떤 것을 정의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부정하는 기호예요. not
not A 하면 A가 아니다. not B 하면 B가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자, 공리 1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공리는 증명 없이 그냥 참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명제예요. 파이의 부정은 긍정적이다 라는 말이고요. 이것은 정의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했죠. 파이는 부정적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쌍화살표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리 1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파이가 긍정적이면 not 파이는 부정적이고 not 파이가 부정적이면 파이는 긍정적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성질이 긍정적이면 그 반대 성질은 부정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논리학에서는 배중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성질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그 중간값은 없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선 안 맞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인 건 아니죠. 같은 사람도 때에 따라서는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기도 해요. 하지만 논리학에서는 그런 거 용납 안 해요. 좋은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성질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는 말이에요. 공리 2를 보죠. 좀 난감하죠. 하나씩 풀어봅시다. 파이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모든 x에 대하여 x가 파이를 가지면 x는 싸이를 가진다. 만약에 전체가 이렇다면 싸이는 긍정적이다. 파이는 긍정적이고 필연적으로 모든 x에 대하여 파이를 가지는 x가 싸이를 가지는 x로 환원된다면 싸이도 역시 긍정적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x에다 사람을 넣고요. 파이에다가 정직하다, 싸이에다 행복하다를 넣어보죠. 그러면 정직하다는 성질은 긍정적이고 필연적으로 모든 정직한 사람이 행복하다면 행복하다는 성질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즉 어떤 성질이 긍정적이면 그로부터 나오는 성질도 긍정적이다 라는 말이에요. 정리 1로 넘어갑시다. 파이가 긍정적이면 무엇이 가능하다. 어떤 x가 존재한다. x는 파이를 가진다. 전체적으로 보면 파이가 긍정적이면 파이를 가지는 x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이에요. 예컨대 파이를 정직하다는 성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정직하다는 것이 긍정적인 성질이라면 정직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말이 되죠?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정직하다는 성질이 긍정적인 성질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리예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정리는 공리와 정의로부터 증명을 해야 돼요. 이제 증명을 해보죠. 먼저 정의 1의 의미는 긍정적 성질인 파이를 가지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 라고 했죠. 그러면 긍정적 성질인 파이를 가지는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정직한 거랑 정직하지 않은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정직하면 정직하지 않다라고 말해도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것을 파이이면 not 파이이다 라고 해요. 앞에서 본 공리 2를 불러보죠. 여기서 싸이를 not 파이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이건 참이니까 지워버릴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파이가 긍정적이면 not 파이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건 모순이죠. 왜 이러한 모순이 생겼냐면 긍정적 성질인 파이를 가지는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성질인 파이를 가지는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증명됐죠? 이제 정의 2를 봅시다. 여기서 G는 godlike, 신과 같은 성질, 즉 신성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GX는 X는 신성을 가진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정의를 가리키는 기호죠. 모든 파이에 대하여 파이가 긍정적이면 X는 파이를 가진다. 그래서 X는 신성을 가진다 라는 말의 정의는 모든 파이에 대하여 파이가 긍정적이면
x는 파이를 가진다 라는 말이 돼요. 즉 모든 긍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신성이라고 하자라는 말이에요. 이건 말이 되죠? 신이 뭐예요? 어떤 x가 있는데 그 x를 보니까 전지하고 전능하고 전선해요. 그리고 모든 긍정적인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신이라고 해야겠죠? 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공리 3을 봅시다. 신성은 긍정적이다라는 공리예요.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죠. 신이 부정적일 순 없잖아요. 정리 2를 보죠. 무엇을 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x가 존재한다. x는 신성을 가진다. 신성을 가지는 x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이에요. 즉 신성을 가지는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정리니까 증명이 필요하겠죠. 먼저 정리 2를 불러오죠. 이 말은 파이가 긍정적이면 파이를 가지는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파이에다가 신성 g를 대입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신성이 긍정적이면 신성을 만족하는 어떤 x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1번 명제라고 해보죠. 그런데 공리 3에 따르면 신성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위에 두 명제에 의해서 정리 2가 증명이 돼요. 신성이 긍정적이면 신성을 가진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성이 긍정적이라는 것이 공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는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결론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신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야 돼요. 이번엔 정의 2를 보죠. 여기서 ESS는 무엇의 본질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파이는 x의 본질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정의를 가리키는 기호죠. x는 파이이다. 그리고 모든 싸이에 대하여 x가 싸이이면 필연적으로 모든 y에 대하여 y가 파이를 가지면 y는 싸이를 가진다. 이 뒤의 말은 파이를 가진 y는 싸이를 가진단 말이에요. 파이는 x의 본질이다. 이 말의 정의는 x가 파이를 가지고 모든 싸이에 대하여 x가 싸이를 가지면 필연적으로 파이를 가진 모든 y는 싸이를 가진다 라는 말이에요. 이상한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비유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기서 x를 소크라테스라고 하고 파이를 이성적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싸이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리하는 것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성은 소크라테스의 본질이다. 이 말의 정의는 소크라테스가 이성적이고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리하는 모든 것이 이성적이라는 성질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이 돼요. 즉 다른 모든 성질들을 도출하는 성질을 본질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자, 공리 4를 보죠. 파이가 긍정적이면 필연적으로 파이는 긍정적이다. 즉 파이가 긍정적이면 파이는 필연적으로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즉 긍정적 성질은 필연적이란 말이에요. 정리 3으로 가죠. x가 신성을 가지면 신성은 x의 본질이다. x가 신성을 가지면 신성은 x의 본질이다. 즉 신성은 본질적이란 말이에요. 이건 말이 되죠. 신이 있다고 해보죠. 신은 당연히 신과 같은 성질, 즉 신성이 있겠죠. 그런데 신이 키가 크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키가 크다는 것이 신의 본질이겠어요? 신성이 신의 본질이겠어요? 당연히 신성이 신의 본질이겠죠. 그러니 신성은 본질적이다 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정리니까 증명이 필요하겠죠. 먼저 x가 신성을 가지고 싸이를 x의 임의의 성질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때 싸이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일단 부정적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not 싸이는 긍정적이 되겠죠. 이 둘을 합치면 이렇게 돼요. 이번엔 정의 2를 봅시다. 이건 모든 긍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신성이라고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싸이를 부정적 성질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여기 파이에 not 싸이를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말은 결국 not 싸이를 x의 임의의 성질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가정 1에서는 싸이를 x의 임의의 성질로 가정했잖아요. 그래서 x는 싸이면서도 싸이지 않다라는 모순에 직면하게 돼요. 왜 이런 모순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not 싸이가 긍정적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싸이를 긍정적이라고 해야 돼요. 이것을 1번 명제라고 합시다. 기억해 두세요. 뒤에서 다시 써먹을 거예요. 이번엔 정의 2를 봅시다. 정의 2는 다른 모든 성질들을 도출하는 것을 본질이라고 하자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본질을 신성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파이에다가 신성을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잠시 제쳐두고 이번엔 정의 2를 보죠. 정의 1은 모든 긍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신성으로 하자라는 거였어요. 이는 모든 긍정적 성질은 신성에 속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이 말은 싸이가 긍정적이면 신성으로부터 긍정적인 싸이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말이 돼요. 이는 필연적인 명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박스를 붙일 수 있어요. 양상에 관련된 정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A이면 B이다는 필연적으로 A이면 필연적으로 B이다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정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것을 3번 명제라고 하죠.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또 써먹을 거예요. 자, 이제 공리 4를 불러냅시다. 이건 싸이가 긍정적이면 싸이는 필연적으로 긍정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싸이는 긍정적이라는 1번 명제를 이미 도출했죠. 이 두 명제로부터 싸이는 필연적으로 긍정적이라는 명제가 나와요. 이것을 4번 명제라고 합시다. 아까 도출했던 3번 명제를 다시 불러냅시다. 그러면 3번 명제와 4번 명제로부터 이것이 도출돼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모든 x에 대하여 x가 신성을 가지면 x는 싸이를 가진다는 말이에요. 신성을 만족하는 x에 대하여 x의 임의의 성질 싸이가 긍정적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3번에서 박스 p파이 대신 싸이 x를 대입해도 돼요. 이것을 x의 임의 성질에 대해서 일반화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다시 2번 명제를 볼까요?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요 두 놈이 똑같이 생겼죠? 그럼 요 놈을 지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증명이 됐죠? 이제 정의 3을 보죠. 여기서 2를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x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정의를 말하는 거고요. 모든 파이에 대하여 파이가 x의 본질이면 필연적으로 어떤 x가 존재한다. x는 파이를 가진다. 그래서 x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의 정의는 모든 파이에 대하여 파이가 x의 본질이면 파이를 가지는 x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의 본질이 있겠죠. 그러면 그 본질을 만족시키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본질을 만족시키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공리 5를 보죠. 아까 2를 필연적 존재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P2는 필연적 존재성은 긍정적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이에요. 정리 4. 필연적으로 어떤 x가 존재하는데 그 x는 신성을 가진다. 신성을 가지는 어떤 x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즉,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4를 증명해 봅시다. 이제까지 도출한 모든 명제들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어요. 먼저 정의 2를 불러보죠. 정의 1은 신성을 가지는 x는 모든 긍정적 성질을 가진다라는 말이었어요. 공리 5는 필연적 존재성은 긍정적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말을 합하면 신성을 가진 x는 필연적 존재성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정의 3을 보죠. 이것은 본질을 가진 x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신성이 x의 본질이면 신성을 가지는 x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명제가 도출이 돼요. 이것을 1번 명제라고 합시다.
이번엔 정리 3을 불러와 보죠. 정리 3은 x가 신성을 가지면 신성은 x의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번 명제와 정리 3번 명제로부터 이것이 도출이 돼요. x가 신성을 가지면 신성을 가지는 x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자, 이놈을 다시 써보죠. 그런데 여기에서 x는 신성을 가진다는 말과 신성을 가지는 어떤 x가 존재한다는 말은 같죠.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양상과 관련된 정리가 있죠. A이면 필연적으로 B이다 와 필연적으로 A이면 필연적으로 B이다는 같은 말이에요. 이걸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다시 오른쪽에 양상과 관련된 정리가 있어요. 필연적으로 A이면 B이다와 우연히 A이면 우연히 B이다는 같은 말이에요. 이걸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다시 오른쪽에 정리가 있죠. 우연적으로, 필연적으로 A는 필연적으로 A와 같은 말이에요. 이걸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성을 가진 X가 존재할 수 있다면 신성을 가진 X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정리 2를 다시 불러보죠. 신성을 가진 X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위에 두 명제로부터 신성을 가진 X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괴델의 신존재 증명. 공리 1. 어떤 성질이 긍정적이면 그 반대 성질은 부정적이다. 공리 2. 어떤 성질이 긍정적이면 그로부터 나오는 성질도 긍정적이다. 정리 1. 어떤 성질이 긍정적이면 그것을 가지는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다. 정의 1. 모든 긍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신성이라고 하자. 공리 3. 신성은 긍정적이다. 정리 2. 신성을 가지는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다. 정의 2. 다른 모든 성질들을 도출하는 성질을 본질이라고 하자. 공리 4. 긍정적 성질은 필연적이다. 정리 3. 신성은 본질적이다. 정의 3. 본질을 만족시키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공리 5. 필연적 존재는 긍정적이다. 정리 4.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괴델의 신존재 증명을 보았는데요. 괴델의 증명을 보시고 신심이 더 돈독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여태까지 제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세상은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증명한 괴델이나 또 이런 걸 블로그에 정리해 놓으신 분이나 또 이걸 또 영상으로 만든 저나 또 이것을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게 참 재밌는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 제가 정확하게 괴델의 신존재 증명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저 자신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설령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수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거 만드느라고 아주 심신이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가볍고 힐링이 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은 사과의 말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괴델스러운 영상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